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을 아주 괴롭히는 문제죠. 아이가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이고 심지어 사람을 물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4세까지의 아이들은 이 감정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공격성을 보이는 그런 행동부터 아주 즐겁게 춤을 추는 행동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널뛰기를 하죠. 아이가 막 애교를 부리면서 춤을 추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즐겁고 재밌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아이가 또 분노를 하고 막 공격성을 보일 때는 어찌할 줄 모르고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죠. 아이의 성격 중에서 타고나는 부분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어떤 식으로 어떤 스타일로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나는 역할 모델, 가까이 있는 부모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또 가까운 친척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각종 미디어들, TV나 인터넷이나 각종 영상 장치를 통해서 접하는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새로 이제 어린이집을 바꾼다든지 유치원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제 어떤 환경이 바뀔 때라든지, 아이가 이제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감정도 좀 아래로 다운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제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조커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영화에 나오는 조커가 어떤 병을 앓고 있습니까? 부적절하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병을 앓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슬픈 상황이나 이럴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웃음을 터뜨린다 하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겠죠.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웃는다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은 화가 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유아기 아이의 어떤 심리나 그 심리에 따른 행동을 이해를 하면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이게 화가 나지 않고 침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기 아이는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2세에서 만 5세가 되기 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다 알아듣지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좀 제한돼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이 즐겁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이런 추상적인 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감정이 있을 때 이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끼면 이제 막 화를 내고 심지어는 깨무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분노가 생기느냐? 돌이 지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엄마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직은 운동 능력도 미숙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어른들이 그걸 못하게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좌절감이 오게 되죠. 이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분노라든지 다른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 나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화를 내고 좌절감에 빠지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애가 이런 행동을 보이나 하는 죄책감도 생기게 되고 그저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아이가 나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연령대의 모든 아이가 다 이런 행동을 보인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단지 자기의 감정에 압도돼서 이 감정을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의 그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아이에게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설정을 해서 아이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훈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행동에 선을 정해 주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이 한계를 넘지 않았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이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주는 거는 이 훈육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다. 아이 스스로도 그 벌을 받을 때 불쾌하죠. 부모님들도 감정이 좋지 않죠. 같이 불쾌해지고 또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야단을 치면서도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내 탓인 것 같고 죄책감도 느끼죠. 복잡한 그런 불쾌한 감정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훈육의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만 3돌, 심지어는 만 4돌이 될 때까지도 훈육의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야단을 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아이의 그런 행동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벌을 주는 것보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한계를 설정해주고 그 한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평소에 그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명확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요. 의외로 어린아이들도 그런 한계를 설정해 주고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뭐 돌이 지난 아이, 2돌이 지난 아이, 3돌이 지난 아이 다 발달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 제가 연령별 육아를 할 때 그 발달 단계와 거기에 따른 행동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령별로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 부모나 양육자가 가르치는 행동 패턴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익혀서 항상 한계를 인지하고 넘지 않는 훈련을 평소에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훈육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만 야단을 친다. 그거는 잘못된 훈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평소에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잘 행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몸에 완전히 있고 어른들처럼 성숙하게 그런 행동을 계속 보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행동이나 성질이 자꾸 바뀌어요. 바뀐다는 게 우리 부모님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는 말 잘 듣고 잘 하던 애가 오늘 갑자기 또 왜 이런 분노 발작을 보이고 왜 갑자기 물고 때를 쓰고 이런 행동을 보이지? 그죠? 수시로 자꾸 바뀐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뭐 그 전날 잠을 좀 잘 못 잤을 수도 있고 아이가 잘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아이가 어디가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집안 사정이 좀 안 좋아질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은 예민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을 부리고 뭐 감정이 폭발이 되고 뭐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만 5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그냥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너무 이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고 아이 또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스스로 파괴적인 행동, 바닥에 머리를 박는다라든지 뭐 벽에다 머리를 찍는다라든지 해도 머리를 실제로 다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막 머리가 뭐 찢어질 정도로 막 심하게 그렇게 스스로 이제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남을 다치게 할 정도로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소아정신과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